중국을 떠올릴 때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광대한 국가로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마도 만리장성, 귀여운 판다 또는 유명한 음식들이 즉시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나 알지 못하는 기묘하고 흥미롭고 때로는 충격적인 수많은 사실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집트에 못지않은 신비로운 피라미드, 입맛을 도전하는 독특한 음식들,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화려한 축제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친숙하면서도 신비로운 중국을 만듭니다. 15가지 놀라운 사실을 함께 탐험하며 10억 인구의 이 나라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15번. 지구의 촉소판. 중국. 공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가이자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국가입니다. 이 나라의 광대한 육지 면적은 소유럽 전체를 합친 것과 비슷할 정도입니다. 중국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긴 육상국 경선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와 몽골에서부터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까지 14개인접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본토 외에도 중국에는 티베트, 내몽골, 신장, 광시, 닝샤 등 5개의 자치구가 있으며 이 지역들은 언어, 문화, 그리고 일부 법적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자치를 누립니다. 마치 광대한 국가 내에 작은 왕국, 과도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홍콩과 마카오라는 2개의 특별 행정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별개의 국가로 오해하지만 이들은 독자적인 화폐, 여권, 법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중국의 관리하에 있습니다. 중국을 지구의 축소판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지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남서부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가 있는 티베트 고원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는 고비 사막과 같은 광활한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는 양쯔강, 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 과 같은 장엄한 풍경이나 광시에서 볼 수 있는 세계 최대의 석회암 동굴 시스템, 마치미로처럼 연결된 동굴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지구상의 동식물종의 10% 이상이 이곳에 서식합니다. 가장 상징적인 동물은 중국의 국보로 여겨지는 판다입니다. 또한 중국은 독특한 기후와 토양 조건에서만 자라는 희귀약 초화약 용식물로 유명하며 이를 통해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동양 전통의학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중국의 인구는 약 14억 명으로 이는 인도를 제치고 세계에서 2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입니다. 인구의 대부분은 대도시에 거주하며 특히 베이징과 상하이는 평방킬로미터당 4,000명 이상이 사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흥미롭게도 중국은 해외로 이주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현재 약 5천만 명이 와교과 전 세계 각 대륙에 거주하고 있으며 따라서 여러 국가를 여행하다 보면 차이나타운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번. 죽은 자와의 결혼. 신랑과 신부 모두 살아있지 않은 결혼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터무니없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는 중국 전통 문화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풍습입니다. 이 의식은 명혼, 즉 유령결혼 또는 음양결혼이라고 불리며 춘추전국 시대부터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민간 신앙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외로움 속에 평안히 쉴 수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운명의 인연을 완성하기 위해 많은 가정에서는 죽은 아들이나 딸을 위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도 이미 사망한 사람이었고 양측 가족은 두 영혼을 위한 정신적 의식으로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과 결혼하기로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주로 약혼한 연인이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한쪽이 사망했을 때 상대방 가족이 약속을 지키고 고인이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결혼식을 진행하는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명혼이식이 자발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가족의 압력이나 미신적 믿음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강제로 참여해야 했던 경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풍습은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중국의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의식을 위해 적합한 대상을 찾는 중개인, 브로커, 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활동하는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일부 지역 신문에서는 조상의 위패나 묘지에서 상징적인 물건을 훔쳐 출처불명의 의식에 사용하는 사례도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전통 풍습이 불법 단체의 손에 들어가면 본래의 의미가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흥미롭게도 중국인들은 죽은 이를 위해 결혼식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저승에서 사용할 돈과 물건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전통적 관념에 따르면 저승은 이승의 평행세계로 여겨지며 죽은 사람도 집, 차, 돈, 개인 물품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물품은 종이나 쉽게 탈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져 영혼에게 바치는 제물로 태워집니다.
많은 곳에서 가족들이 빌라, 자동차, 스마트폰, 지폐, 심지어 가정부의 종이 모형을 태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태블릿, 게임기, 심지어 저승용으로 디자인된 신용카드 모형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13번. 마를수록 아름답다. 중국 여성을 떠올릴 때 많은 사람들은 부드럽고 날씬하면서도 매혹적인 이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들은 작고 갸름한 얼굴, 하얗고 매끄러운 피부, 긴 눈매, 오뚝한 코, 날씬한 몸매, 우아한 걸음걸이, 그리고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동양의 전통적인 매력과 현대적인 신선함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입니다. 많은 이들이 중국 여성을 제스민차에 비유합니다. 처음에는 강렬하지 않지만 점점 더 매혹적으로 느껴지는 매력입니다. 오늘날 중국 사회에서는 날씬한 몸매가 이상적인 미 기준으로 여겨지며 마를수록 아름답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아이돌미라고 부르며 특히 아이돌 그룹이 영향을 많이 받은 미 기준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몇 세기 전으로 돌아가 보면 미 기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역사상 가장 개방적이고 번영했던 당나라 시대에는 통통한 몸매, 동그란 얼굴, 혈색 좋은 피부를 가진 여성이 아름답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는 풍요와 행운을 상징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위미의 상징은 중국 4대 미인 중 한 명인 양비비였습니다. 중국 여성의 독특한 점은 많은 문화에서 여성이 주로 가정의 후방을 책임지는 역할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중국 여성은 오랫동안 가정의 경제적 중심 역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아내가 돈과 지출을 관리하며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중국 여성은 특히 결혼과 관련해 많은 압박을 받습니다. 27세나 30세가 넘도록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쉽게 남은 여자라는 꼬리표를 붙습니다. 가족은 걱정하고 친척은 재촉하며 심지어 부모는 딸을 대신해 맞선 자리에 참여하거나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 여러 만남을 주선합니다. 이러한 압박이 존재하지만 중국 사회는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현대 여성은 자신을 발전시키고 삶을 즐기며 꿈을 추구하기 위해 독신을 선택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매우 성공적입니다. 포브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미국을 제치고자 수성가한 여성 억만장자가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이 여성 기업가들은 제조업이나 부동산 같은 전통 산업뿐만 아니라 기술과 금융 같은 과거 남성이 지배했던 도전적인 분야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12번. 세계의 복제 제국. 중국은 오랫동안 인류 문명의 요람 중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거치며 이 땅은 세계를 변화시킨 많은 중요한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지식의 전파를 가능하게 한 종이, 전쟁의 본질을 바꾼 화약, 대양을 넘는 항해를 도운 나침반, 그리고 대규모 정보 보급의 기초를 닦은 인쇄술이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중국은 아시아, 유럽 지역의 상업, 학문, 기술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상들이 발명가로 알려진 반면 현대의 중국은 종종 모방이라는 이미지와 연결됩니다. 국제시장에서 유명 브랜드와 디자인, 기능, 외형이 비슷한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어폰, 노트북에서부터 옷, 신발, 심지어 파리나 베니스 같은 유명 도시를 모방한 테마파크나 복제 도시까지 이 모든 것이 중국에서 나타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조상의 창의성을 잃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복제품을 만드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는 중국 기업들의 기술적 역량, 생산 능력, 장인 정신, 그리고 프로세스 최적화 능력을 반영하며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복잡한 제품을 성공적으로 재현한다는 것은 그들이 기술적 능력이 부족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문제는 선택에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투자하기보다는 일부 기업은 더 쉽게 이익을 내고 빠르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유사 제품을 생산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에서 15년 동안 중국은 추종자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여러 현대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면인식 시스템과 인공지능 응공항, 기차역, 주거단지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중국이 세계 최대 태양광 패널 생산국이며 BYD와 같은 기업은 글로벌 전기차 판매에서 테슬라를 넘어섰습니다. 대규모 3D 프린팅 기술은 주택, 다리, 심지어 국방 인프라 건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때 복제품으로 낙인 찍혔던 기술은 이제 다른 국가들이 배워야 할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원본이라고 생각하며 구매한 적이 있나요? 11번. 중국 공중 화장실이 문화 충격. 중국을 방문했을 때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가장 놀라게 하는 경험은 음식이나 교통이 아니라 공중 화장실입니다. 가장 먼저 많은 이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사생활의 부족입니다. 일부 공공장소나 농촌 지역에서는 화장실에 완전한 칸막이나 충분히 높은 문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화장실 칸이 나란히 붙어 있어 칸막이 없이 사람들이 옆에 앉아 있는 기숙사 같은 상황도 있습니다. 서양인들에게 이는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진정한 문화 충격입니다. 화장실의 종류도 문제입니다. 대도시에서는 서양식 변기가 일반적이지만 공공장소나 농촌 지역, 특히 농촌에서는 쪽으로 앉는 변기를 선호합니다. 중국인들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익숙한 자세로 소화에 좋다고 믿어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나이 든 관광객이나 무릎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는 진정한 도전입니다. 또한 화장지 문제도 있습니다. 중국의 대부분 공중 화장실은 화장지를 제공하지 않으며 현지인들은 일상적으로 휴지를 지참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관광객이라면 동행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중국의 모든 화장실이 낙후된 것은 아닙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는 일부 화장실이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청결도, 편리함, 환경 친화적 여부를 평가하는 게시판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에어컨, 무료 와이파이, 정보 검색용 터치스크린까지 제공합니다. 심지어 일부 스마트 화장실은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해 화장지를 배급합니다. 기계 앞에서 얼굴을 스캔하면 몇 초 후 일정량의 화장지가 나오며 한 사람은 몇 시간 내에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낭비를 줄이고 화장지 사용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소셜미디어에서 큰 화제가 되었으며 유머러우면서도 중국인의 일상생활의 기술이 얼마나 깊이 스며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10번. 중국, 세계를 조용히 지배하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연속적인 역사를 가진 국가 중 하나입니다. 역사학자들은 3000년 이상 전부터 이 땅에서 최초의 봉건 왕조가 등장했다고 추정합니다. 오랜 역사 동안 중국은 수십 개의 왕조를 거치며 유교, 도교, 법가와 같은 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친 주요 철학 체계를 낳았습니다. 진시황이나 강희제 같은 중국 황제들은 국가 통일, 입법, 그리고 진시황릉이나 만리장성과 같은 대규모 건축물로 깊은 족적을 남겼습니다. 이 나라는 또한 영토 확장과 주변 지역 통제에 대한 야망으로 유명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중국 왕조들은 서쪽, 북쪽, 남쪽으로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 수많은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한나라 때 중앙아시아까지 이어지는 실크로드를 개척했고 당나라 때는 한반도와 동남아 일부까지 영향력을 확대했으며 청나라 때는 신장, 티베트, 몽골을 동시에 지배했습니다. 군사적 캠페인 외에도 중국은 주변 속국들과 조공체제를 통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조선, 베트남, 라오스 같은 나라는 평화와 무역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러한 지역관계 모델은 수세기 동안 중국에 의해 유지되었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영향력은 보다 현대적인 방식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013년에 발표된 1:1 구상으로 글로벌 경제를 연결하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2023년 말까지 15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이 이 구상에 참여했으며 중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일부 지역의 항구, 철도, 발전소, 산업단지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그 대가로 중국은 교통로, 공급망, 장기적인 무역관계를 통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인프라 외에도 중국은 기술 분야에서 강한 야망을 보입니다. 화웨이와 ZTE 같은 기업은 여러 국가의 경쟁력 있는 비용과 빠른 구축 속도로 네트워크 시스템을 배치합니다. 중국산 저가 스마트폰에는 현지 브라우저와 소프트웨어가 기본 설치되어 독특한 디지털 생태계를 형성하며 이를 통해 중국은 글로벌 디지털 공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여러 국가의 사용자가 인터넷에 접근하고 사용하는 방식을 점차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9번.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당 GDP는 1,600만 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세계 평균을 상회합니다. 중국은 5년 연속 글로벌 상품 무역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대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선전, 상하이, 베이징과 같은 도시는 기술, 금융, 제조업이 글로벌 중심지로 자리 잡았으며 화웨이,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텐센트와 같은 대기업의 본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 중국인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희생해왔습니다.
수년간 중국에서 널리 퍼진 작업 방식은 996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이 모델은 기술, 금융, 제조업체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었으며 일부 대기업 리더들은 이를 열심과 헌신의 상징으로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자료에 따르면 중국 근로자들은 연간 평균 근무 시간이 2200에서 2300시간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하며 이는 일본, 한국, 독일과 같은 선진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많은 사무직 근로자들은 야근을 자주 하고 회사에서 짬을 자거나 늦은 밤이나 주말에도 일을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도시에서는 밤 11시에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이는 카페에서 일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웨이보 같은 국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는 마감 경쟁, 끝없는 야근, 가족과의 시간 부족 같은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일부 젊은이들은 일상적인 업무 생활을 끝없는 경주로 묘사합니다. 이는 중국 사회에서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년간의 비판 끝에 2021년 중국 최고법원은 996 모델이 노동법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바이트댄스, JD.com, 메이투안 같은 대기업들은 근무 시간을 조정하기 시작했으며 많은 곳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 5일 근무하는 1075 모델로 전환했습니다. 업무 압박은 여전히 크지만 이러한 변화는 사회가 보다 균형 잡힌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집니다. 8번. 중국에서 금지된 곰돌이 푸. 많은 국가에서 곰돌이 푸, 위니 더 푸, 눈 애니메이션부터 기념품까지 곳곳에 등장하는 사랑받는 어린이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 곰이 국가주석과 너무 닮았다는 이유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갑작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이야기는 2013년경 네티즌들이 곰돌이 푸와 중국 지도자를 비교하는 유머러스한 사진을 공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빠르게 퍼지며 소셜미디어에서 밈으로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중국 내 주요 플랫폼에서 곰돌이 푸와 관련된 모든 콘텐츠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푸, 나, 위니 더 푸 같은 검색어는 결과를 표시하지 않았고 조롱하는 게시물도 조용히 삭제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곰돌이 푸가 주인공인 영화 크리스토퍼 로빈도 중국에서 공식 상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통제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중국은 사회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입니다. 14억 명이 넘는 인구와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가진 중국 정부는 왜 논란, 공공질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에 퍼지는 모든 정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지도자의 권위를 약화시키거나 조롱, 왜곡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어떤 행동도 어떤 형태로든 금지됩니다. 이는 중국 인터넷이 폐쇄적인 생태계로 구축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국제 플랫폼은 중국에서 직접 접속할 수 없으며 대신 사람들은 바이두로 검색하고 위챗으로 메시지와 결제를, 웨이보로 상태 업데이트를, 빌리빌리로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이 플랫폼들은 서양의 플랫폼과 기능적으로 유사하지만 모든 콘텐츠는 내부 검열 시스템을 따라야 합니다. 7번.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돈 버는 기계.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이자 정치, 문화, 교육, 경제 위선도적인 중심지입니다. 21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이 도시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로 중앙정부, 주요 국가기관, 핵심 국영기업들의 본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베이징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돈 버는 기계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2023년 이 도시의 GDP는 6.5조 위안, 약 1200조 원에 달했으며 이는 터키 경제 규모를 초과하고 네덜란드의 GDP에 근접합니다. 도시의 인프라는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수준에 속합니다. 지하철 시스템은 27개 이상 노선으로 800km 이상 뻗어 있으며 매일 1000만 명 이상의 승객을 수송합니다. 거대한 별 모양의 디자인을 자랑하는 다신국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공항 중 하나로 최대 연간 1억 명의 승객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이징은 현대성뿐만 아니라 방대한 역사적 유산도 보존하고 있습니다. 자금성, 천단, 이화원 같은 상징적인 건축물은 중국 봉건 왕조의 황금빛 흔적입니다. 24명의 황제가 거주하고 일했던 자금성은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베이징의 삶에는 덜 알려진 면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로 이곳의 주거비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일부 젊은이들은 오래된 건물 이지하 또는 1층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생활합니다.
이 공간들은 원래 창고나 전시 피난처로 사용되던 곳을 개조한 것으로 종종 좁고 자연광이 부족하며 기본 편의시설이 부족하지만 임대료가 저렴해 초보 직장인이나 프리랜서에게 적합합니다. 이 도시는 또한 도시관리에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교통, 쇼핑, 행정 서비스 등 모든 것이 데이터 저장, 안면 인식, 추적 시스템과 통합된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루어집니다. 지하철역, 주차장, 주거단지 입구 등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지인들에게는 이는 안정과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스마트 도시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다면 낯설거나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6번. 중국의 유명한 여행지, 사천성에 위치한 고체고는 종종 지상에 존재하는 성경으로 비유됩니다. 이곳은 비취처럼 맑은 호수들이 하늘과 푸른 숲을 비추며 연중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특히 가을에는 계곡 전체가 금빛과 붉은색으로 빛나며 생동감 있고 시적인 자연의 그림을 만듭니다. 구체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숲을 가로지르는 나무 산책로를 걸으며 오색 폭포나 진주 폭포 같은 다층 폭포 위장관을 감상하거나 호수 위에서 배를 타며 현지 티베트인의 신비로운 전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속 축제에 참여하거나 전통춤을 관람하고 야크고기, 티베트빵 같은 특산물을 맛보는 것도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북서쪽으로 더 가면 신장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펼칩니다. 이곳은 끝없는 초원, 타클라마칸 같은 황금빛 사막, 웅장한 설산, 천지 같은 아름다운 호수로 유명합니다. 신장에서는 전설적인 실크로드를 따라 낙타를 타거나 색채와 향신료로 가득한 시장을 거닐며 하미멜론, 건포도, 호두 같은 달콤한 과일과 양꼬치, 난, 손으로 뽑은 국수 같은 풍미 가득한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유목민의 삶을 체험하거나 위구르 전통 음악과 생동감 있는 수학춤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안의 진시황릉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고고 항유적지 중 하나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여행을 선사합니다. 이곳은 중국 최초의 통일왕제를 보호하기 위해 정교하게 제작된 8,000개 이상의 병마용, 말, 전차로 유명합니다. 관광객들은 이곳의 전사들을 직접 보고 소형 병마용 만들기, 황실의 식재현, 전통 전사 복장을 입고 기념사진 촬영 같은 체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무덤 주변에는 박물관, 전시, 인터랙티브 투어가 있어진 나라의 생활, 문화, 공예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5번. 풀리지 않은 신비한 장소들. 많은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이집트에서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중국에도 거대하고 신비로운 피라미드들이 존재합니다. 시안회과 개광활 들판에는 크고 작은 30개 이상의 피라미드가 흩어져 있으며 일부는 높이가 70m에 달하고 수천 년 전에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은 누가 이들을 만들었는지, 그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내부에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아직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고대 왕제의 무덤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지만 다른 이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이 지역에서 외계 생명체가 나타났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많은 피라미드는 아직 발굴되지 않아 방문객들을 호기심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채우는 신화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중국 남서부 사천성의 삼성퇴유적지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미스터리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3000년 이상 전의 고대 문명의 중심지였지만 중국에 기록된 역사와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보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두 개의 거대한 제사구덩이를 발굴했을 때 그들은 독특한 디자인의 청동, 옥, 금으로 만든 수천 개의 유물을 발견했으며 특히 눈이 튀어나오고 귀가 긴 기묘한 청동 마스크가 눈에 띄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 역사 문헌에는 이 문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 왜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까지 삼성퇴의 비밀은 풀리지 않았으며 유물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지만 이 신비한 문명에 대한 이야기는 학자들 사이에서 끝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육지위 비밀뿐만 아니라 저장성 천도화래에는 70년 넘게 물에 잠겨 있었지만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된 고대 도시가 있습니다. 사자성, 쉬생으로 불리는 이 도시는 1300년 이상 전 번영했던 중심지였습니다. 1959년 거대한 댐 건설로 인해 도시 전체가 40m 이상의 물속에 잠겼습니다. 과학자들을 놀라게 한 것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지붕, 성문, 돌벽, 정교한 조각이 거의 원형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이 지역을 탐험한 다이버들은 마치 새로 지어진 듯한 돌길과 건축물에 압도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고대 건축물이 어떻게 물과 시간이 영향을 이토록 잘 견뎌냈는지, 또는 호숫바닥 아래에 어떤 비밀이 더 숨겨져 있는지에 대해 아직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번.
중국 요리와 기묘한 음식들. 북경 오리구이는 중국 요리에서 가장 유명하고 상징적인 음식 중 하나입니다. 약 700년 전 원나라 시대에 시작된 이 요리는 엄선된 오리를 특별한 양념으로 마리네이드한 뒤 전용 오븐에서 구워냅니다. 결과는 바삭한 껍질과 부드럽고 달콤하며 향기로운 속살입니다. 대표적인 면 요리로는 안탕면을 빼놓을 수 없으며 특히 광동과 홍콩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면은 얇게 밀가루로 만들어지고 완탕은 새우나 돼지고기 속을 정성스럽게 싸서 만든 작은 만두입니다. 육수는 뼈나 닭고기로 맑고 달콤하게 끓여져 모든 연령대가 즐기기 쉬운 부드러운 맛을 냅니다. 현대적인 디저트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소금에 절인 달걀 노른자 바우지로 밀가루로 만든 부드러운 껍질 안에 금빛의 짭짤하고 부드러운 달걀 노른자 속이 녹아드는 맛이 특징입니다. 맛있고 아름다운 음식 외에도 중국 요리는 독특한 맛이 나 기묘한 조리법으로 인해 국제 관광객들에게 논란이 되는 음식들로도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창사, 상하이, 항저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길거리 음식인 취두부는 며칠간 발효시켜 독특한 강렬한 냄새를 내는 두부로 이후 튀기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됩니다. 냄새는 많은 이들을 망설이게 하지만 맛은 고소하고 놀라울 정도로 매력적이라고 묘사됩니다. 많은 관광객에게 이는 중국 음식 여정의 첫 번째 도전입니다. 더 논란이 되는 음식은 동자란입니다. 저장성 동양시에서 유래한 이 특산물은 수백 년 전통을 가진 것으로 건강한 10세 미만 남아위 소변의 계란을 삶은 뒤 여러 시간 더 끓여 맛을 배게 합니다. 현지인들은 이 음식이 건강을 증진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믿지만 국제 관광객들에게는 맛뿐 아니라 윤리적, 위생적 문제로 충격을 줍니다. 이 기묘한 계란을 시도해볼 용기가 있나요? 3번. 중국의 독특한 축제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겨울 축제 중 하나는 하얼빈 빙설 축제입니다. 매년 1월 도시의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떨어질 때 열리며 도시 전체가 LED 조명으로 빛나는 수백 개의 얼음 조각으로 가득한 거대한 얼음 왕국으로 변합니다. 수십 미터 높이의 얼음성은 마치 동화 속에서 나온 듯하며 많은 관광객들은 이를 얼음 디즈니랜드라고 부릅니다. 아름다운 얼음 예술을 감상하는 것 외에도 스키, 스케이트, 개썰매 타기 같은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몰골자치구에 사는 몽골인들의 가장 중요한 전통 기념 행사인 아담 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는 7월에 며칠간 열리며 씨름, 경마, 활쏘기라는 세 가지 주요 종목을 통해 사람들이 재능, 힘, 용기를 뽐냅니다. 축제 기간 동안 전통 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광활한 초원에서 치열한 씨름 경기를 응원하거나 멋진 경마를 감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6에서 7세 어린이들이 경마에 참여해 놀라운 용기와 기마 기술로 관객들을 놀라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음력 7월 7일에 열리는 칠석은 중국의 발렌타인데이, 루블입니다.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이 축제는 은하수를 건너 오작교를 통해 1년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견우와 직녀의 전설에서 유래했습니다. 서양의 발렌타인데이와 달리 칠석은 부드럽고 의미 있는 동양의 전통을 담고 있습니다. 활동으로는 연꽃 등 불 띄우기, 수공예 선물 만들기,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물건 교환 등이 포함됩니다. 이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고풍스러운 거리를 거닐거나 사랑의 시장을 방문하며 공원에서 소원을 적은 종이를 다리에 걸어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낭만적이면서도 시대를 초월한 분위기는 동양 스타일의 발렌타인데이를 경험하고 싶은 이들에게 완벽합니다. 2번. 중국의 생활비. 생활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같은 데 도시가 비싸다는 점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국의 생활비는 거주지, 생활 방식, 소비 습관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인 상하이에서 도심의 1베드룸 아파트 임대료는 월 112만 원에서 154만 원 정도입니다. 도심에서 멀어질 경우 가격은 월 56만 원에서 77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청두나 쿤민 같은 중소도시에서는 월 28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숙소를 빌릴 수 있으며 셰어하우스나 홈스테이를 선택하면 더 저렴해집니다. 음식 비용은 현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매우 저렴합니다. 채소, 고기, 밥이 포함된 한 끼 식사는 약 2,800원에서 5,600원 정도입니다. 대학군의 식당이나 공장 식당에서는 2,100원 정도로 더 저렴합니다. 반면 고급 레스토랑이나 일본, 한국 요리 같은 국제 요리를 즐기면 4,000억 원 한 끼에 21,000원에서 28,000원이 들 수 있습니다. 교통비도 저렴하고 편리합니다. 대도시에서는 지하철 시스템이 잘 발달해 있으며 요금은 1회당 700원에서 1,100원입니다.
택시의 경우 시장 요금은 약 2,800원으로 처음 3km를 커버하며 이후 1km 당 약 560원이 추가됩니다. 그랩 과유사 한 차량 후 트랩도 널리 사용되며 비수기에는 더 저렴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 수도, 인터넷, 전화요금은 독신자가 월 42,000원에서 56,000원 정도를 지출합니다. 고속인터넷은 월 약 2만원이며 선불심 카드는 20에서 30GB 데이터에 약 9,800원입니다. 중국 도시에서 검소하게 살면 생활비는 월 98만원에서 119만원 정도이고 대도시에서 넉넉히 지출하면 최대 196만원까지 들 수 있습니다. 1번.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중국인 대부분은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알리페이, 엘러페이, 나위챗페이, 위챗페이 같은 전자지갑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거의 모든 결제를 합니다. 작은 시장, 노점, 택시에서도 QR코드를 스캔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행 계좌가 없는 관광객은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연동한 알리페이 국제 버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미리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전자결제를 받지 않는 곳에 대비해 약간의 현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모든 곳에서 현금을 받는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구글맵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많은 국제 지도 앱은 데이터 제한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바이두 지도, 베이두 맵스, 나아맵, 암압이 더 정확하지만 인터페이스가 중국어로만 제공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중국어 용어를 배우거나 오프라인 지도를 다운로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어도 도전과제입니다. 유명 관광지에서도 영어를 아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구글 번역 같은 앱을 설치하고 중국어 언어팩을 오프라인으로 다운로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관광객은 영어로 입력한 후 중국어 번역을 보여주거나 카메라로 간판과 메뉴를 번역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검색은 일상생활에 익숙한 부분입니다. 공항, 기차역, 심지어 관광지에서도 엄격한 검색이 이루어집니다. 배낭까지는 자주 스캔되며 하루에 여러 번역권을 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철역 입장 시 얼굴 스캔이나 여권 정보 입력이 필요합니다. 불편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이러한 보안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동 시 항상 원본 여권을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